두 번째, 운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운동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서는 구조를 알아야 합니다. 구조를 알면 움직임을 알 수 있고 그 움직임을 통해 구조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는 날개가 있기 때문에 하늘을 날 수 있고 물고기는 지느러미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서 살 수 있습니다. 나무늘보는 갈퀴 같은 발톱이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나무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650개의 근육, 206개의 뼈를 가지고 있고 완벽한 직립 자세를 한 채 두 발로 걸을 수 있습니다. 어떤 움직임을 하면서 만들어진 구조일까요? 현재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1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을 상상해 보라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는 비교적 안전하고 먹거리가 풍부하지만 1만 년 전 사바나 초원은 훨씬 더 위험했고 훨씬 더 먹거리가 부족했습니다. 먹히지 않기 위해 달려야 했고 먹기 위해 달려야 했습니다. 인간의 움직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달리기였습니다. 본투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인간은 달리기에서 태어났다. 이 책에서 우리 인간을 치명적인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빨리는 달리지 못했지만 오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오래 달릴 수 있었기 때문에 사슴이나 영양 같은 그런 동물들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은 털이 있기 때문에 빨리는 도망갈 수 있었지만 2시간, 3시간씩 계속 도망가지 못했습니다. 열이 나게 되면 쉬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피부에 털이 없기 때문에 땀이 배출이 되고 땀이 배출되면서 체온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더운 사바나 초원에서 2시간, 3시간, 4시간씩 달려서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물들을 사냥해서 거기서 해체를 하면 사자나 표범들이 필냄새를 맡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다시 메고 서식지까지 돌아옵니다. 달리기는 생존이었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인간만이 생존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5개의 발가락, 짧은 발가락, 발에 있는 3개의 아치, 아킬레스건, 엉덩이에 있는 대둔근, 그리고 골반과 허리에 자유로운 이런 분리, 그리고 목덜미인데 이 구조들이 다 달리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자폐아이들은 발가락과 아치와 아킬레스건, 이 대둔근, 골반 분리, 목덜미인들이 다 약합니다. 왜 그럴까요? 달리기를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안 해서 그렇습니다. 의자병이라는 질병이 있습니다. 현대인의 질병이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 때문에 발생된다는 이론입니다. 아이들은 더더욱 오래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 자세가 구부정해집니다. 자세를 똑바로 펴면서 꼿꼿이 펴면서 앉아있는 아이들은 없겠죠. 아이가 의자에 앉아있으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중요한 문제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리 앞쪽에서 흉추 12번, 요추 1번, 2번, 3번, 4번 앞쪽에서부터 붙어 있으면서 이 고관절 안쪽에 붙어 있는 장요근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이 근육은 다리를 이렇게 들어주는 근육입니다. 아이가 의자에 많이 앉아있으면 이 자세로 되겠죠. 고관절이 꺾여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장요근은 이 상태에서 짧아지게 됩니다. 짧아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되게 되면 이 뇌에서 이 근육의 길이를 이만큼의 길이로 인식을 합니다. 저녁에 잘 때 다리를 쭉 이렇게 펴야 되는데 펴게 되면 이 근육들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이 아이는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못 자겠죠. 다리를 꼬든지 아니면 움츠려서 이렇게 자게 됩니다. 움츠리는 동안 이 근육은 또 계속 짧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이 장요근 앞쪽으로 해서 소장이 있고 대장이 있고 방광이 있습니다. 긴장된 장요근에 의해서 이 장기가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해부 밑에 쪽으로 해가지고 대퇴신경과 대퇴정맥 동맥이 내려가는데 이 신경이 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리 쪽으로 내려가는 혈액순환이나 신경들의 문제가 생기게 되면서 안짱이 되든지 아치가 멀어지든지 발에 땀이 나든지 발이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발의 문제가 안짱의 문제가 이 장요근이 짧아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요근이 짧아지게 되면 다리를 이렇게 드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다리를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밀고 다닙니다. 다리를 이렇게 못하게 되고. 그리고 이 위쪽으로 횡격막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장요근의 긴장된 장요근이 횡격막을 당겨버리게 되면 호흡이 짧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목소리가 작게 되고
발음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언어 발달이 이 장유근 때문에 생길 수 있습니다. 의자에 많이 앉아있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게 되면 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눈은 야외에서 햇빛을 보면서 멀리 보고 가까이 보면서 눈에 있는 근육들이 발달하게 되는데 실내에서 수업을 많이 하다 보면 눈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 시기에 계속 움직이면서 근육들이 발달하고 관절들이 분리돼야 될 중요한 시기에 많이 앉아있게 되면 안 됩니다. 이 부분들은 부모님들께서 정말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정말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만약 제 아이가 아프다면 실내에서 하는 수업들은 최대한 줄이고 많이 걷게 할 겁니다. 달리기를 같이 할 겁니다. 놀이터 투어를 하면서 다양한 놀이기구에서 놀게 만들 겁니다. 또 다른 중요한 움직임이 매달리기와 기어 오르기였습니다. 사바나 초원에서 사자한테 쫓기고 표범한테 쫓길 때 달려서도 도망갔겠지만 나무를 타고 올라가든지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서 포식자로부터 벗어났겠죠. 이 매달리기와 기어 오르기 하면서 어깨힘이 생기게 되고 목힘이 생기게 되고 손에 이 잡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잡는 힘이 생긴 다음에 이 손가락이 분리가 되면서 하나하나 잘 사용하게 되었고 이 손가락 분리를 통해서 도구를 제작하고 도구를 사용하게 되고 그러면서 뇌발달이 되고 이 손가락의 움직임은 입술의 움직임과 오버랩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언어도 발달하게 됐겠죠. 이 매달리기나 기어오르는 이 동작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아이들한테 턱걸이를 시켜야 됩니다. 턱걸이는 달리기만큼 중요합니다. 핵심적인 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많은 작가를 봤는데 턱걸이를 제대로 한 아이는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아이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들한테 굉장히 힘든 운동이지만 반드시 조금씩 시켜서 이 동작들을 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어깨 힘이 생기고 목 힘이 생기게 되고 목이 힘이 생겨야지 분리가 되게 되고 분리가 되면서 눈이 움직이게 되고 눈과 손이 협응이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턱걸이는 센터에 가서 일주일에 몇 번 잠깐씩 하는 걸로 절대로 손에 힘, 어깨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주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집에 철봉이나 줄사다리나 구름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잠깐씩. 맨 처음에는 5초, 10초씩 매달리고 줄사다리는 잡아주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 하다 보면 어느새 하게 됩니다. 이 동작들을 하게 되면 아이가 손 사용이 달라지게 되고 아이가 자세가 달라지게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 두 개의 운동들은 핵심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감각 운동입니다. 눈 운동, 귀 운동, 귀는 토마티스로 가능하고 그 다음에 혀 운동, 전정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네 번째는 근력 운동을 시켜야 됩니다. 아이들이 근육도 별로 없고 근력도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팔굽혀펴기라든지 브릿지 자세에서 엉덩이 드는 운동, 브릿지 자세에서 엉덩이 들고 다리를 한쪽씩 교차 운동, 엎드려가지고 상체 드는 슈퍼맨 자세, 그리고 다리 드는 운동 같은 근력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교차 운동, 제자리에서 걷기, 밖에서 걷기, 달리기, 집에서 곰자세로 걷기, 손수레 걷기, 이런 교차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섯 번째는 분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목을 끄덕끄덕, 갸우뚱, 도리도리, 그 다음에 회전, 어깨도 올리고 내리고, 뒤로 앞으로 회전, 작게 회전, 크게 회전, 팔도 이렇게 회전, 손목도 회전. 꽉 쥐었다가 쫙 폈다가 쥐었다가 폈다가. 그리고 상체하고 골반이랑 회전.
그리고 골반 자체에서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위, 실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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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룩. 앞뒤로, 그리고 회전. 발목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분리 운동을 해야 됩니다. 7번째, 아이가 어리다면 침대에서 몸놀이 해주면 좋습니다. 이거 정말 효과적입니다. 이 5가지 방법은 네이버에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제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운동들을 설명을 하고 게시를 할 겁니다. 이 표도 마찬가지로 집에서 체크해서 할 수 있는 이 표도 같이 올려놓을 겁니다.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세분해서 나눠서 하시게 되면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센터에서 잘 시켜주지 않는 운동들이기 때문에 부모님이 배워서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운동들을 아이한테 해보게 되면 반드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